그러니까 매일 모르겠대요. 늘 새롭고 짜릿하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모래성 쌓듯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무조건 와요. 안녕하세요.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다을쌤입니다.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영어와 수학 둘 다 준비해야 하는데요. 그렇다면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, 영어와 수학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 건지, 어렵고 생소한 그 모든 공식들을 다 외워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멘토분을 모셨습니다.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편입 수학 시험이 수학 시험 중에는 제일 쉽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. 네.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? 난이도가?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쉽진 않아요.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. 예전에는 솔직히 저도 옛날 기출들 봐보면 진짜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암기만으로 진짜 합격이 가능했어요. 처음에 그런 얘기만 많이 듣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아직까지도. 네. 막 너무 다들 그냥 수학은 암기다. 맞죠? 사실 암기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저는 솔직히 이제 암기만으로 가는 수학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결국 저희가 1년 동안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영어만큼 외울 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. 절대 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려고 하면은 딱 제가 봤을 때 60점이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러면은 노베이스나 수포자 이런 친구들도 네. 도전할 수 있을까요? 네,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. 왜냐면 저도 노베이스였고 저도 편입을 했고 네. 저는 수학과로 편입을 했거든요. 이과긴 했는데 근데 그때는 미적분이 안 들어갔어요. 그 미적분을 안 하고? 네, 저도 이거 하고 나서 처음 배운 거예요. 미적분을. 저도 처음에 진짜 힘들었죠. 근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의지와 노력만 갖춰준다면 전 충분히 수포자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자연계 편입하는 친구들은 영어도 네. 해야 되잖아요. 그쵸. 근데 영어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그쵸. 네, 어떻게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? 근데 영어도 당연히 끝까지 해야 하지만 수학이 결국에는 사실 이공계는 수학이 있어야 합격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솔직히 다 같이 힘들어해요. 이공계 학생들은. 근데 수학은 자신 있어서 시작한 친구들도 많고 상위권 같은 친구들은 거의 다 사실 수학은 비슷해요. 그래서 마지막엔 영어로 갈리는 게 맞는데 오히려 수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게 기본적인 수학을 맞추지 못하면 영어를 잘해도 합격을 못 하거든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학이 무조건 합격을 시켜줘요. 그리고 영어가 학교의 레벨을 정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상위권을 정말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영어도 놓지 않으시면서 가셔야 될 거고 점점 근데 하반기 갈수록 수학을 양을 당연히 많이 늘려주지 않으면 수학도 무너져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분기점이 그러니까 마지막이 9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7월부터 시작하는 게 수학은 더 탄탄히 만들기 좋은데 전 늦어도 9월부터는 진짜 확실히 수학을 많이 늘려주되 영어는 저도 끝까지 기출을 꼭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풀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영어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편입 수학 공부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이게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진짜 수학이 원래 그리고 개념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파트고 너무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진짜 양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전 최대한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많이 해서 양을 줄이는 거죠. 외울 수 있는 부분을. 그리고 이게 문제 풀 때도 보면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가 점수대별로 나눠주거든요. 그러니까 40점이 안 나오면 수학이 전 학생들 사실 뭐라고 해요. 다른 것 때문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학이 제 기준엔 그렇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공식을 안 외운 거예요. 기본적인 공식을 안 외우니 4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0점대, 보통 20점씩 단위로 뛰는데 60점, 70점대 나오는 친구들부터가 사실상 문제 해석력이 필요해요. 네. 이 문제 해석력이라는 게 보통 이제 영어만 해석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저는 수학도 문제를 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문제가 뭘 묻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니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를 내가 갖다 써야겠구나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. 너희 영어는 다 끊어가면서 읽는데 왜 맨날 수학은 5줄이 돼도 한 번에 읽으려고 해?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읽히는 데까지 다 끊으라고 해요. 영어랑 똑같이. 그래서 그 첫 줄에서 만약에 첫 줄에서 끊었다면 여기서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지
그럼 거기서 내가 배운 것 중에 이걸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건지를 생각하다 보면 정보를 한 줄 한 줄 물어보는 걸 명확하게 보일 거거든요. 이게 한 줄 한 줄 진짜 보다 보면 읽히는 데까지 끊으면 아 여기서 이거 물어봤네 그럼 난 이거 써야지. 아 여기선 이거 물어봤네 그럼 이거 뽑으란 얘기구나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얘를 구하시오 하면 이것들을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냥 아 모르겠는데 이러고 이제 버리는 거죠. 그 문제 해석력이랑 개념을 최대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진짜.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는 공부 요령이 있나요? 저는 일단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. 특히 일단 수학을 할 때는 저는 처음에 무조건 노트를 무조건 만들려고 해요. 꼭 3권의 노트는 수학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한 권은 막노트. 막노트? 네. 막 쓰는 노트? 네, 막 쓰는 노트예요. 저거 수업 선생님들 수업해 주시는 거 그냥 막 적고 나중에 이제 꼭 복습할 때 개념 노트라고 해서 개념만 따로 모아놓고 풀이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풀어주시는 풀이 있죠. 그걸 딱 정리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. 노트를 꼭 만들어서 나중에 그 2권만 시험장에 들고 다니라고 하거든요. 개념 노트 한 권과 풀이 노트 한 권만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보통 좀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는 어디예요? 선형대수죠. 선형대수가 진짜 학생들이 매년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어렵긴 해요, 사실. 왜냐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요. 이게 막 4차원 벡터, 5차원 벡터 이래서 그런 벡터들을 자꾸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어렵죠. 선대는 확실히 상위권에서도 당락의 키가 선대이기 때문에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꼭 선대를 많이 충분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예를 들면 선대가 원래 동치 관계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선대는 그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데 그 값을 구하라고 하더라도 걔랑 같은 말인 거를 동의어처럼 영어의 동의어처럼 다른 걸로 바꿔 풀어낼 수 있거든요. 네, 수학은 원래 당연히 하나의 풀이가 많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서 적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풀이를 낼 수 있긴 한데 전 선대가 그것 중에 가장 많은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진짜 하나의 관계가 뭐 한 길게 꼼꼼하게 다 끌어내면 18개에서 20개까지를 동치 관계를 뽑아낼 수 있어서 시험장에서 갑자기 그 중 하나를 물어봤는데 그거대로만 접근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거랑 같은 말이 있으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정말 쉽게 풀리는 것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된다고 그쵸. 네.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개념이 흔들리면 어느 순간 쌓였던 게 진짜 모래성 쌓듯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무조건 와요. 사실 생소하고 어려운 공식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? 이게 학생들이 보통 공식을 저도 많이 외우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깡으로 많이 처음에는 공부할 줄 모르니까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근데 저는 무조건 공식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 딱 5분만 읽으라고 해요. 5분이나 10분 정도 빠르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고 그걸 적용시키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. 그러면 문제풀이랑 암기랑 이런 게 했을 때 좀 비중을 네. 어디에 좀 더 많이 두나요 보통? 저는 문제 풀이에 많이 두죠. 문제를 많이 풀어라. 네. 편입수학은 확실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.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단어 외우듯이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풀어요. 이거 다음에 이거니까.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풀어봤던 문제여도 정확히 단서를 잡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영어 논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. 원래 수학이 논리의 학문이 아닌가 싶어요. 수포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쵸.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?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처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가. 아니, 저도 수포자였고 근데 전 인정을 했거든요. 난 못해.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일단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안 해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못하는 거지 하면 또 할 수 있거든요. 대신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막 문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조금 풀고 여기 조금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. 맞아요. 그것도 정말 맞는 방법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수포자가 하기에는 솔직히 힘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양이 너무 방대해요. 근데 한 문제 풀고 다음 문제도 똑같은 유형인데 이걸 솔직히 제대로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해설지를 보고서라도 풀어보고 안 해? 방금 봤으니까?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. 다른 이걸 건너뛰고 다른 유형을 풀어버리면 이거 알 때쯤에 다른 문제를 푸니까 다음 날 되면 또 새로워요.
수포자를 떠나서 오히려 저는 처음에는 시간을 좀 들이는 한이 있어도 한 파트씩 제대로 푸는 걸 추천해요. 그래야 그 파트의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그 파트가 나왔을 때 난 무조건 이 문제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.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원래 잘하는 친구들은 파트별로 푸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 그게 전 파트를 계속 까먹지 않고 매일 보기 때문에 점수가 더 올라요, 오히려.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새롭잖아요. 다 처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거 하나 알 때쯤 이거 풀고 이거 알 때쯤 이거 푸니까 매일 봐도 매일 새로워요. 그러니까 매일 모르겠대요. 늘 새롭고 짜릿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게 아닌데 수포자 친구들은 못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되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파트씩 정복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. 네, 마지막으로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? 솔직히 여기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전에 모두 성공을 해서 왔다면 저는 편입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절대 이제 누구를 비방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처음에 그랬었어요. 저는 약간 패배감에 좀 많이 젖어 있었고 근데 그게 여기서 꼭 올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납득할 만한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어요. 올해가 끝났을 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끝났을 때 난 진짜 할 만큼 했다, 더 이상 난 이 이상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. 네. 꼭 그렇게 한 해를 보내셔서 꼭 사실 최상위권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어서 분명히 이 편입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꼭 원동력이 돼서 앞으로 뭘 하든 나는 이만큼의 노력만 한다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많은 공식과 풀이법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지셨겠지만 수학은 결국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. 기본적인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하시고 제대로 공략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안녕.